안녕하세요. 출퇴근길이나 산책길에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좀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해요.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마치 좋은 오디오북 한 편을 듣는 것처럼 저와 함께 잠시 생각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판결이나 결정이요, 그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날 판사 기분이 좋았냐 나빴냐? 뭐 이런 걸로 확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찜찜한 기분이요. 우리 모두 마음 한편에는 그런 운 같은 거 말고요. 정말 공정하고 또 일관된 그런 정의를 바라잖아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AI 판사를 꿈꾸게 됐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사실 문제는요, 인간 판사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한 연구팀이 무려 1112건의 가석방 심사 판결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기이하면서도 뭔가 숨겨진 패턴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들의 운명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깊이 반성했는지 이런 걸까요? 정답은요, 정말 놀랍게도 판사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판사들이 밥을 딱 먹고 난 직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65%나 됐는데 배고프고 지쳐갈 때쯤에는 거의 0%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판사의 혈당에 달려 있었다니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이 현상 뒤에는 결정 피로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뇌도 계속 쓰면 에너지가 닳는 근육 같은 거라서 중요한 결정을 계속 내리다 보면 지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 그러니까 일단 기각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한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모든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것 같은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 판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는 배고프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어제 배우자랑 싸웠다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말투가 어떤지 이런 걸로 편견을 갖지도 않죠. 그냥 딱 입력된 데이터랑 법리만 가지고 24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와, 진짜 꿈의 판사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기술이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AI 판사의 꿈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바로 데이터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편견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콤파스라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건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이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실제로 꽤 널리 쓰였던 AI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이 콤파스의 판결을 쫙 분석해봤더니 정말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어요. 흑인 피고인의 경우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AI한테 너는 고위험균이야 라고 잘못 분류될 확률이 백인보다 무려 2배나 높았던 거예요. 반대로 백인 피고인은 분명히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넌 저위험군? 이렇게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결국 AI가 뭘 한 거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 오히려 더 크게 증폭시켜버린 거죠. 이런 걸 수학 세탁, 영어로는 매스워싱이라고 불러요.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편견이라는 더러운 데이터가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는 세탁기를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옷을 쫙 빼입고 나온 거죠. 생각할수록 좀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속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뜻이거든요.
AI가 그냥 당신은 위험합니다 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데 왜? 라고 물으면 그걸 만든 개발자조차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을 수 없는 판결이라 이건 정의가 아니라 거의 폭력에 가깝죠.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니 알고리즘이니 하는 기술의 세계를 넘어서 정의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바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양심에 대한 문제 말이죠. 여기서 우리 잠시 문학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AI 판사 앞에 섰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아마 AI 판사는 범행 데이터, 흉기 분석, 재범 위험 점수 89.4% 이런 차가운 숫자들만 보고 형량을 계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판사라면 어떨까요? 그의 떨리는 손, 뉘우치는 눈물, 그리고 밤새 그를 잠 못 들게 했을 그 고뇌하는 양심을 보면서 정의가 무엇일지 고민하겠죠. AI는 팩트는 읽을 수 있어도 사람의 진심까지 읽어내진 못하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정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잠시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어요. 어쩌면 정의라는 건 정답을 딱 찾아내는 계산이 아니라 가장 옳은 답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기술을 그냥 무조건 안 돼 하고 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는 판사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능한 망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자, 그러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AI를 앉히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반드시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하고요. 둘째, AI가 그렇다니까 맞겠지 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동화 편향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판결 이유를 사람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상에서 AI 비서를 쓰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마주칠 때 아주 잠깐만 멈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참 편하고 좋은데 만약 여기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하나 더해진다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소설 속 주인공을 구원했던 건 차가운 법전이 아니라 한 인간의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눈물이 가진 온도를 코드로 번역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밤새 고뇌할 줄 아는 인간이 앉아 있어야 하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